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늦게, 미국 시간으로는 11일에 UN 안보리가 열려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토의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안보리 소집을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적어도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미온적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사실상 미국이 반대해 왔습니다. 오로지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김정은이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는 오바마 때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대선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 외교 부분에서 공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다는 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연말이라는 딱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트럼프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그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조금 태도를 바꿨습니다. 로켓맨이란 말을 다시 쓰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내 선거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 입장을 전하고 북한에 전달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포함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연말에 소집을 하겠다. 그리고 동창리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 이렇게 점점 뭘 하겠다는 그 시한을 두고 상당히 이 판돈을, 도박판으로 비교하면 판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를 잘못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를 오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제일 공경에 처한 것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사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탄핵 관련 조사를 해서 탄핵 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 아마 연내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반수로 통과합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3분의 2 소추안 결의 정족수인데 미국은 과반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상원으로 갑니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을 통과하려면은, 즉 대통령 해임을 결의하려면은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화당이 그렇게 분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라는 것만 해도 아주 불명예입니다. 최근 예로는 클린턴이 그런 탄핵 소추된 적이 있고요. 그러나 상원에서는 거의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링컨 대통령 다음의 존슨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다가 상원에서 또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강하게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일한 유의한 카드는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일본이 상당한 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를 풀 수가 없죠. 얻는 게 있어야 풀 것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나 마찬가지인 영변 핵시설을 또 한 번 더 팔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비싼 값에 팔려고 그럽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쓸모가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없앨 테니 대북 제재 완전히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값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이 됐는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때보다 북한이 양보하는 게 없어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면은 미국 공화당이 반발하고 났을 겁니다. 공화당이 사실은 민주당보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계산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차라리 김정은이가 이 판에는 미사일 발사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핵실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 지금 이 탄핵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의 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ICBM을 쏴가지고 미국 근해에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는 그걸 빌미로 삼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근해에 보내가지고 초계 비행을 북한 근접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북한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작전을 펼 때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강경 노선을 펴는 대통령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애국심이 다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계산한다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런 양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게 하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국내 사정이 외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점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를 만났습니다. 김정일이가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납치한 거 맞다. 생존자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내가 깨놓았으니까 이제 일본과 북한 수교하자. 고이점이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정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약속대로 생존자를 귀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려보낼 때 잠시 갔다가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갔는데 일본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에 온 사람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일본과 미국의 수교 협상도 그 뒤에 진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이즈미 계산도 안 맞고 김정일의 계산도 안 맞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과 언론이 정책을 좌우한다.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김정은이도 지금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얼마나 공경에 처했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트럼프를 압박하면은 트럼프가 뭔가 양보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 큰 변수 하나가 생긴 게 바로 이 탄핵입니다.
탄핵이란 변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지난 9월부터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좀 노선을 수정해야 되는데 계속 트럼프를 밀어붙이니까 트럼프 또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에 더 이상 양보를 했다가는 얻는 것 없이 더 이상 양보를 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지지 기반을 잃게 되겠구나. 이게 가장 심각하죠. 자기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면 지금은 김정은에게 내 선거를 망치지 마라. 그리고 도발하면은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가장 엄중한 경고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도 김정은이가 쏘느냐, 뭘 쏘느냐, 장거리 미사일을 쏘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수준을 낮춰가지고 인공위성을 쏠 수도 있습니다. 인공위성 쏘는 것은 그러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냐? 그것도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응용한 위성 발사이므로. 그러나 약간 그 긴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 목적으로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도 미사일 쏜 것처럼 흥분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 줄 수가 있죠. 그 정도를 도발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쏘느냐. 여기서 아마 미국의 대응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무슨 결의가 나오겠느냐. 일설에는 이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끝낸다. 우리는 지금부터 핵보유국이다.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하는 그런 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만만한 한국을 도발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주로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얻어맞고도 문재인 정권은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때 되면은 미국도 이제 개입해가지고 남북 간의 충돌을 막는 방향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를 벌리는 거죠. 이것도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뭔가는 해야 된다. 뭔가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뭔가는 해야 된다. 뭔가를 하면은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 북한 대결은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속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런 순간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었다는 게 더욱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 문제가 비교적 명료해집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뭘 할 거냐? 핵 대 핵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또 하나는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공동사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또는 한반도 근해에 미국 핵을 장착한 잠수함이나 선박을 상시 배치하는 것입니다. 상시 배치. 또는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금지 협정이 파기되었으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으면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그것을 환영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어쨌든 다시 미국과 북한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시 한국 정치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좌우 대결이 한층 격심해지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도 김정은 정권과 연동이 돼 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반미로 가서 가짜 민족주의를 자극을 해 가지고 반미로 가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되고 한국 내부가 그야말로 내전적 구도로 들어가게 되고 미국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견제, 보복을 쓸 것이니까 문재인 정권은 내우 외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아주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예견이 됩니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한 사격으로 밝혀졌습니다.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핵무장입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전술핵을 재배치해 가지고 공동사용권을 갖는 것, 아니면은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이 상시 배치되는 그런 진짜 핵우산, 구체적인 핵우산 전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핵인질이 된다. 엄중한 상황이 지금 앞으로 연말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